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에서는 각종 시설물들의 상태를 체험, 점검하는 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 정책연구회 소속 5명의 의원들이 직접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눈높이에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체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책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에 시의회 앞에서 미관 광장까지 1km 구간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며 인도, 경계석 설치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는 등 현장 활동에 나섰습니다. 특히 버스 승강장에서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 진출입 시 불편 요소는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여수는 관광도시고 무장애 관광을 하게 되면 정말 정주하는 사람도 정말 살기가 좋은 도시, 그리고 여기에 여행 오는 사람도 마음이 편한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 또 연구회, 또 노장과에서 추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 특히 또 여수는 예철길이 무장애 길이 이미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콘텐츠들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여수의 질이, 품격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장애 도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꼭 성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행복하고 오시는 분들이 행복한 그런 여수를 만드는 데 늘 노력하겠습니다. 활동을 마친 의원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여수시 자체 BF 인증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속한 여수캠퍼스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시민공청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는 통합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체결한 양해각서가 이행되지 않아 지역교육의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위상회복추진위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공청회를 요청해 약속을 받아냈지만 전남대가 지난 4일 코로나19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며 시민공청회 등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지난 16일 전라남도에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총 9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품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도내 11세대에 각각 300만 원의 위로금과 주택 피해를 입은 2,493세대에는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과 함께 5만 5천 원 상당 구호 물품이 각각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지난 7월 코로나19 긴급구호 물품을 강진의료원에 전달했으며 8월에는 폭우 피해 이재민을 위해 급식 차량을 지원하고 재난구호 대책반을 편성해 복구 활동을 펼쳤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18일 광양중마도서관 일원에서 청년들의 소통, 교류 공간인 광양 청년꿈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현복 광양시장, 진수화 광양시 의장을 비롯한 여성 청년단체 김한나 청년대표 등 15명이 참석해 광양 청년꿈터 개소를 축하했습니다. 광양 청년꿈터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재미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이자 나아가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으로 다양한 청년 정책이 발굴되고 시행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핫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라남도가 익산에서 여수를 연결할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여수와 익산을 철도로 연결하는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을 반영시키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하고 나섰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현재 전국에서 건의한 17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12월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됩니다. 네, 전라남도는 심의 대비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관계부처의 국가계획 반영 필요성 설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하고 개발 논리의 당위성을 발굴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국가계획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동북권인 여수와 순천, 광양 3개시 행정협의회와 전라선권 7개 KTX 협의회 등은 전라선 고속철도를 반영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설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철현, 김혜재, 소병철, 서동영, 동북권 지역 국회의원 등도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하고 의정 활동을 현재 꾸준히 펴고 있으며 전라남도 의회도 지난 18일 채택한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라선 고속철도가 추진되면 전남북은 물론 경남 서부 지역 주민들도 2시간대 생활권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가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선은 지난 2011년 고속화로 KTX 운영이 본격화됐음에도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 호남선과는 달리 아직까지 3시간 넘는 시간이 소요돼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남 도민들이 교통복지로부터 10년 이상 소외됐다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여수시 청사별관 증축과 관련된 의결안이 의회 상임위에서 보류가 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주 전 본방송 핫 이슈에서 여수시 행정부의 청사별관 증축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상임위를 열어 여수시가 제출한 본청사별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안건을 보류하기로 해 청사별관 증축에 노란색 불이 켜졌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의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 끝에 이중 서완석 의원이 심의 보류를 제안하자 일부 의원들이 의의를 제기하면서 표결에 붙여져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안건 심사 보류를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 400억이나 들여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수청사 매입 관련 안건도 청사별관 증축권과 관련돼 있다며 보류를 제안해 반대 의견 없이 심사 보류가 됐죠. 네, 문수청사 매입 관련 안건도 서완석 의원이 청사별관 증축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며 보류를 제안해 반대 의견 없이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해 청사별관 증축과 여문지구 활성화 방안 등 여수시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특히 오는 12월 전남대 극동 캠퍼스로 이전할 문수청사의 경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될 상황에 처해 지역 사회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중축 의결안 상정이 상임위에서 보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본 회의에서도 상정할 수 없게 됐고 다음 회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에는 의장이나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이 요구하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보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음 달 열리는 차기 임시회에서나 다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수시는 392억 원을 들여 1청사 뒤 주차장에 지하 2층, 지하 4층 규모의 별관을 증축하기로 하고 이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되면 내년에 15억 원을 들여 기본 실시 설계를 한 뒤 2022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완공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여수시 의회의 결정으로 심각한 난기류에 표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토크인 전남이었습니다. 광주은행이 지난 16일 전라남도에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응원 꾸러미를 기탁했습니다. 광주은행이 기탁한 응원 꾸러미는 지역 농산물과 간식거리, 즉석식품 등이 들어있으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의료진 등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김명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응 최일선 현장에서 역학조사 지원 등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감염병 관리지원단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단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데다 현장 업무가 바빠 점심시간을 이용해 도청 정약용실에서 도시락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한 전라남도 약사회와 회원들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가진 수여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대응해준 전라남도 약사회와 1,300여 약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하은 약사회 부회장 등이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7일 전국 한우협회 전남도 지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성금 9,500만 원과 사골곰탕 15,860포를 전달받았습니다. 회원 농가가 모금한 성금은 집중호우 피해 한우 농가 94명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20에서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위문품은 집중호우 피해 축산 농가에게 9,820포를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10개 시군 이재민에게 6,040포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추상화를 보듯 검푸른 파도는 거침없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여기에 색깔을 덜어낸 흑백의 명암은 신비로움을 더해줍니다. 지난 15일부터 여수 갤러리 노마드에는 365 에메랄드 아일랜드라는 주제로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바다와 섬을 개성 있게 담아낸 20여 장의 사진 작품들이 전시장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여수의 365개 섬들을 소개하는데 정말 알려주고 싶은,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섬들을 사진으로 전시하게 됐습니다. 백도 같은 경우에는 여수의 23개 섬들로 이어지는 직선 기선이라는 영해를 구분하는 섬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백도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해를 구분하는 섬입니다.
4명의 사진작가들이 모여 바다와 섬에 숨겨진 아름다운 경관과 비경을 디지털 작업에 365개의 여수섬 곳곳을 담아내 더욱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가지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 미술에 있어서 사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희 여수시의 수건 사업인 2026년 세계 국제 섬 박람회 유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전시 공간에서는 관람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전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수 섬 365 지도 만들기 체험도 선보여 섬과 바다의 색다른 매력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자연을 화폭 삼아 표현한 아름다운 모습들은 현대 미술에 있어서 사진이 갖는 예술적 가치와 여수의 섬과 바다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감성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